네,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 휴장이었기 때문에 해외 변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지수도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환율은 제법 내려갔죠. 그러니까 PC 발표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그동안 좀 아슬아슬하게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는데 순매수 전환한 점 이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하고 특징주로는 이제 반도체, 근데 일부 이제 소재 쪽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일부 보험주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 이슈보다 주로 이제 종목 이슈가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장중에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또 플러스로 돌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일부에서는 HBM 관련된 어떤 그 공급 기대감 이런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장에서 오늘 해석한 거는 AMD 관련해서 AMD 쪽에 어떤 파운드리 공급을 하는 쪽으로 고객사로 이제 AMD가 들어온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영증권에서는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이게 저는 럭키비키가 무슨 말인가 생각했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냥 하여튼 초긍정. 하여튼 긍정적으로 봐야 되잖아. 이런 식의 어떤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파운드리 그리고 HBM 관련된 수혜주라고 쭉 이제 나열을 했고, 특히 오늘 반도체주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소재 쪽 해당되는 종목들, 솔브레인이라든가, ENF테크라든가, 이렇게 소재 쪽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또 종목들 수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썩 재밌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오늘 삼성전자 올라간 이유를 좀 곰곰이 따져보다가 투자자들이 일부 소재 쪽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또 매수를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하고 엔터주는 좀 부진했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사실 매도 보고서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하루 전에 이제 제법 반등을 해서 2차 전지 돌리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증권사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엔터주 같은 경우도 하이브에서 SM 보유 지분을 이제 매도한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정한 지분율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비중 밑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물량이 좀 풀린다라는 점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엔터주가 좀 빠졌죠. 그래서 2차 전지와 엔터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나름대로 선전했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후에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는 거는 정점을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하락 종목 수가 그렇다고 상승 종목이 무조건 많아질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상승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이전보다는 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특정한 몇몇 대형주들이 빠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쉽게 크게 빠지진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종목군들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선방을 했던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율 아침에도 보여드린 건데 그 달러에 대한 어떤 강세 베팅이 줄어들고 매도 베팅이 더 우위로 돌아섰다. 그래서 달러 약세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고 PC 지표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거니까 또 연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갈 것 같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58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까지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340원 밑으로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1360원이 사실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근데 이제 그 선에서 지금 치고받고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양봉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추세선을 깨고 추세선 하단이 깨는 자리가 1340원 되거든요. 그 선 깨고 내려가게 되면 증시가 좀 상당히 박스권이라면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대형주가 풀리는 거고 그래서 환율 동향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거 AI는 좀 확산, 옮겨타기 이런 분위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사실 LG전자가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인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했던 종목이 아닌데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열을 낮추는데 이런 관련된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제 반사이익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LG전자가 이제 급등을 했고 또 두산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메인 종목인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 그 종목 외에는 이제 주변주는 조금 등락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 뉴스로는 신선한 종목군들, 뭐 LG전자, 두산 이런 거는 관련된 뉴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던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면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이 연결고리가 계속 확산, 뭐 전력 종목으로 가더니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은 계속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를 했고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일단 매도 줄어든 건 다행인데 아직도 매도거든요. 근데 뭐 이틀 동안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도했다가 줄어든 건 다행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어제 그제 같이 매도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증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삼성의 매도 자체가 줄어드는 건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휴장 영향일 수도 있어서 미증시가 열리고 나서의 어떤 반응 중요하고요. 근데 매수 쪽을 보면 뭐 LG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거 있고 방산주 쪽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들은 이제 삼성전자 한 2천억 정도 물량을 받았고 LG전자가 다 양쪽에 다 매수가 들어갔고요. 한미반도체 수급도 괜찮죠. 자동차 괜찮고 역시 또 방산주들이 아래쪽에 일부 좀 포진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비엠 오늘 이슈 때문에 좀 팔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 뭐 전력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그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주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았고요. 기관은 뭐 에코프로비엠 팔고, 그다음에 엔터주 일부 이건 이제 엔터주는 오늘 블록딜 이슈 때문에 뭐 엔터주 수급은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고, 근데 그 아랫단에 보면 역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쭉 깔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이 매수 상단에 거의 한 60% 이상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이쪽의 매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해서 오늘도 역시 개별적으로는 AI 쪽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PC 앞두고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 수위, 사실 PC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서는 좀 있거든요. 이거 사고 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발표되고 나면 금리가 내려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연준 인사들이 거기에 또 초를 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최근에 빅테크 주가 주춤하면서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뭐 하여튼 좀, 그리고 뭐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빅테크가 여기서 발목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멱살 잡아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엔비디아 1000달러 이상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좀 아주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빅테크가 좀 같이 움직여주면서 종목들이 좀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5월 들어서 처음으로 이틀 연속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됐죠. 그러니까 응원난장, 시장에서 응원난장 역할을 좀 해주면서 끌어다 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지 계속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의 이제 업종, 그러니까 빅3 중에서 2차 전지가 연속적으로 못 올라갔고 반도체는 연속으로 올라갔거든요. 제약은 좀 종목별로 좀 오락가락 하는 거고, 근데 일단 그 제가 3개 중에 뭐 만약에 4개까지 치면 엔터인데 엔터는 오늘 별로 안 좋았고, 그러니까 빅3 중에서 2개 정도 올라갔는데 일단 반도체가 선별적이긴 하지만 이틀 올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세 업종 중에서 2개 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뭐 좀 지수라든가 종목 장사 좀 활발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은 그 장기 투자할수록 수익 날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예요. 이렇게 보시면 하루를 투자할 때 53%, 근데 이제 10년 이상, 20년 이상 투자하면 100% 수익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에서는 사이클 투자만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어떤 대형주를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익 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뭐 미국 시장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하나의 어떤 사이클,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이제 뭐 그렇다가 안 좋을 때 사서 무조건 버틴다. 이건 또 이제 무슨 이제 좀 합리적이진 않겠지만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좀 버티면서 좋아질 때 파는 이런 어떤 사이클 투자가 우리나라에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미증시 보면서 저거 보고 우리나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미 간의 어떤 기간 간의 차이 이걸 받아들이고 저걸 무조건 뭐 불만만 할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런
좀 업황 사이클 또 좋을 때 뭐 추격해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업황에 이제 또 실적의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방송이 좀 저도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근데 나머지 기간은 또 제가 이번 주 내내 방송이 늦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또 정상으로 올려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